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탄핵 특별 팟캐스트 방송 탄캐스트 제2회 방송입니다. 방송의 진행을 맡은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제2회 방송에서도 1회 방송에 이어 탄핵과 특검 그리고 일반 형사재판에 관한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회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1회 방송에서 다소간의 미비했던 점이 있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회 방송에서 윤봉남 변호사님께서 통상적인 형사 재판에 있어서 2심이나 3심이 걸리는 기간이 3개월인데 실제로 법적으로 구속이 가능한 기간은 항소심, 즉 2심에서는 6개월, 상고심인 3심에서는 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법률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드린 것으로 오해를 살까 싶어서 먼저 정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디테일까지도 사려 깊고 정확한 정보를 시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검에서는 12월 26일자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부 장관 등 여러 주요 관계자, 박근혜 게이트의 주요 관계자들의 집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기추가 주목되는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대립과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에서 민변에서의 전문가이신 조수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과연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수진 변호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는 조수진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는 제 개인 사무소 조수진 법률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고요. 민변에서는 주로 이제 민생 경제 분야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주로 이제 송년회 사회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내밀한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근에 변호사님께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토론자로 나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좀 꼼꼼하게 좀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 그 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취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여러 논문도 찾아보고 또 헌법재판소 판결도 찾아봤는데요. 이게 너무 이제 쓰이지 않았던 규정이다 보니까 이 해석하는 논문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침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헌법 84조죠. 그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 즉 반역죄죠. 나라를 없애려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적으로는 소추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기소되지 않는다. 형사재판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전두환 등이 12.12 사태를 일으켰을 때 그 상관들에 대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상관들이 형사 고소를 했는데 이것이 불기소된 사건. 그 사건에 그 불기소된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헌법 소원 굉장히 길죠. 네, 어렵습니다. 그 12.12 사태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불소추 특권 때문에 전두환 등의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그 형사 기소 권한이 정지되는가를 판단을 하면서 이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 이 두 가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국민에 비해서 어떤 특권을 인정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그에 한정돼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른 특권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즉 84조의 목적을 두 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는 명예죠. 국가 원수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고 또 하나는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원활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 한정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취지는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소만 되지 않는 것이라고 헌법에는 적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기소 전에 필요한 단계인 수사까지도 포괄해서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소만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규정 때문에 기소가 안 되니까 당연히 재직 중에는 수사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학설도 상당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사태가 터지면서 헌법학자분들께 여러 언론기관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새롭게 최근에 이제 동향은 수사는 할 수 있다. 다만 임의 수사가 있고 강제 수사가 있어요. 임의 수사라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와서 이제 뭐 피의자 신문조서도 작성을 하고 이런 수사고요. 또 물건도 그냥 임의로 내 핸드폰 여기 있다 이렇게 내주는 것이 임의 수사인데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강제 수사만 안 되는 거 아니냐. 강제로 뭐 청와대에 들어가서 압수를 해온다든가 사람을 잡아오는 것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 또는 강제 수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임의 수사의 경우에도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견해 이런 식으로 강제 수사가 가능하냐 여부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뭐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이제 잘 헌정사상 잘 없으니까요. 그런데 네. 그러면 그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헌법상 이제 그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래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네. 저는 그 규정, 저는 임의 수사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강제 수사가 문제가 되는데 강제 수사 중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몸을 잡아오는 체포는 좀 어렵지만 대물적인 즉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로는 84조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그 취지 때문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해석을 한 것처럼 그 헌법 84조 취지가 국가 원수로서의 어떤 명예나 아니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한 것이라면 물건을 이렇게 압수수색 해오는 거는 업무 수행을 그렇게 크게 방해하지 않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몸을 잡아오는 체포의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이상은 그 체포영장 발부는 저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속영장은 당연히 이제 구속을 하게 되면은 30일 이내에 기소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좀 어렵고 체포영장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체포영장은 아시다시피 48시간만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48시간 동안 잡아와서 그동안 대통령이 한 2번 정도 검찰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48시간 정도 강제로 이제 체포를 해서 뭐 공범 여부나 여러 가지 뭐 미르 재단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것을 수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 이제 수사라는 게 구속이나 체포처럼 사람에 대한 수사가 있고 이제 물건을 관한 이제 압수나 수색에 관한 것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구속 같은 경우는 기소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될 수 없으므로 현직에 있을 때는 네.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 네. 체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대통령의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불소추 특권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시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헌법상 여러 가지 예정된 질서에 비추어 볼 때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가 된 상황이시니까 네. 권한대행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 이 직무 수행은 황교안 국무총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점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 소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하지 않냐 이런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정지가 된 상황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계속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소추도 안 되고 체포영장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가 돼서 직무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볼 직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로서 지켜야 할 명예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번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인에 대해서 공판이 얼마 전에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저희 민변 변호사들이 이제 어렵게 방청권 응모를 해가지고 그 네네. 굉장한 그 경쟁률을 뚫고 가서 방청을 해 보았더니 최순실 씨가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관여한 정도가 지시를 했느냐 안 했냐의 것이기 때문에 공모를 지금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공모는 사실은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보통 공모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지시를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공범인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앞으로 지금 이제 뭐 압수수색이나 여러 활동하고 계신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지금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특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또 그 영장 청구된 것을 꼭 인용하라는 법은 또 없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뭐 물론 체포 사례는 이건 굉장히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체포 사례는 아니지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때 한번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번 발부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뭐 이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특검에서 체포영장 발부는 가능한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청구가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봐야 네, 된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